한 남성이 피투성이가 된 채 고통의 신음을 뱉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재빨리 남성을 구급차에 실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순간 옆에 있던 남성이 다급한 얼굴로 구급대원을 막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당황한 얼굴로 피투성이의 남성을 바로 보고 있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 살고 있는 즈웨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친구와 한국에 여행 갔을 때 겪었던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드리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만의 타이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크게 사업을 하던 한 한국인 부부가 있었는데 항상 저와 친구들을 보면 인상을 찌푸리거나 더럽다는 듯이 쳐다보던 기억이 있어요. 그 부부가 제가 살면서 만난 첫 번째 한국인이었거든요. 사실 대만에 비해서 그리 잘날 것도 없는 나라인데 어쩌다 운 좋게 발전한 나라가 대만인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사귄 여자친구가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을 말리다가 싸우기도 하고 친구들이 한국 식당에 가자고 하면 결사 반대하기도 했죠. 그러던 제가 한국 여행을 온 건 순전히 친구놈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같은 동네에서 자란 가족 같은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의 이름은 젠홍으로 아주 성실하고 반듯한 친구였죠. 저는 활발한 성격이지만 젠홍은 굉장히 내성적인 반면 성실하고 꾸준한 친구로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습니다. 저는 젠홍을 정말 좋아했지만 젠홍과는 딱 하나 의견이 부딪히는 게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너무나도 싫어했고 젠홍은 한국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젠홍의 누나는 일자리를 찾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타이베이로 가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무역회사에 취직했는데요. 그 회사 사장님 부부가 누나를 너무 예뻐해서 대학교까지 보내줬다고 해요. 저는 젠홍에게 그 사장 부부가 이상한 거다. 혹시 누나한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거나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한다. 라고 당부했죠. 하지만 한국 사장은 젠홍의 누나뿐만 아니라 그 공장에 있는 사람들 중 똑똑하지만 대학 공부를 마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일하면서 야간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사정상 타이베이에서 회사를 정리하고 한국에 갈 때까지 제가 걱정했던 불상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누나의 일로 인해 젠홍네 가족들은 한국인에 대한 호감이 하늘을 찌르는 듯했고 젠홍은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한 친구가 그런 쓸데없는 언어를 전공으로까지 삼겠다고 하는 꼴을 최선을 다해서 말렸습니다. 하지만 젠홍은 제 말을 무시한 채 한국어를 전공하겠다고 하고 타이베이로 떠났습니다. 제 조언을 무시한 젠홍에게 화가 끝까지 나서 그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른 친구를 통해 젠홍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젠홍은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던 한국의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부터 친했던 젠홍과의 추억이 그리웠지만 이미 멀어진 사이고 괜히 연락을 해봐야 할 말도 없어서 그저 그렇게 젠홍의 소식을 듣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젠홍이 오랜만에 대만에 들어와서 고향을 찾아왔는데 친한 동네 친구들끼리 한번 만나자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다른 친구들도 함께 볼 겸 그 자리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젠홍은 완전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대만인이 아닌 한국인처럼 보일 정도였죠. 저는 반가운 마음이 컸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만인인 젠홍이 한국인처럼 하고 다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젠홍에게 인사 한마디 하고는 말 한마디를 걸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저와 젠홍의 눈치를 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저는 어른답게 굴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제 행동은 어른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찰나 젠홍이 저에게 둘이서 담배를 한 대 피우러 가자고 이야기를 걸어왔습니다. 무시하고 싶었지만 다른 친구들의 시선도 있고 여기서 젠홍의 제안을 거절하면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마지못해 젠홍을 따라 나섰습니다. 젠홍은 저에게 웃으며 진작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연락을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젠홍은 우리가 언제부터 친구로 지냈냐고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3살 때 이후부터 이웃이자 친구였고 지금 28살이니 25년이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농은 빙긋 웃으며 20살부터 연락 안 했던 8년도 포함해주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당황해서 버벅거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제농은 웃으며 우리가 25년 된 사이인데 한국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때문에 연락도 안 하고 인연을 끊는 건 아니지 않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농은 저에게 네가 왜 한국을 싫어하는지 잘 알고 있다. 나 역시 그 마을에 살던 한국인 부부가 우리를 무시하는 시선을 함께 받지 않았냐며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번에 휴가 때는 한국에 한번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에게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이야기했죠. 저는 젠홍의 그 말에 순간 화가 났습니다. 타이중에서 자고 나라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저인데 젠홍은 타이베이에서 대학을 나오고 한국의 대기업에서 일한다고 저를 무시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 젠홍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보니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여름 휴가 때 제가 그렇게도 싫어하고 증오하던 한국에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방문했을 때는 생각보다 너무 깨끗하고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화물을 찾는 곳에서 헤매고 있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영어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공항 직원의 안내에 따라 쉽게 화물을 찾아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제농은 저를 마중하러 나왔는데요. 이미 한국에 산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제농은 한국에서 운전도 하고 있었습니다. 제농은 저를 한국에서 보다니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라며 저를 놀렸습니다. 다른 나라에 여행을 온 덕일까요? 저는 마음이 한결 풀어져서 제농의 장난을 그저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처럼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일정을 즐겁게 시작했습니다. 제농은 회사 사람들과 자주 가는 식당이 있다면서 한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했다며 저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는 제농은 상당히 즐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식사를 하면서 제농에 물었습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해서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한국어를 전공했냐? 그렇게까지 한국이 좋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농은 자신의 누나를 도왔던 한국인 사장님 부부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 덕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건 맞는데 자신이 보기에는 한국이 강대국이 될 것이 분명해 보여서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 자신의 커리어에 더 많은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지내다 보니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쾌적하고 행정 시스템이 너무 빠르다며 한국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눈치를 살짝 보더니 솔직하게 말해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도 자기가 한국에 계속 살게 하는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그러냐 하고 말았습니다. 전에 제농이 말한 것처럼 제가 경험한 세계는 너무 좁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경험한 한국은 어릴 적에 만난 동네 한국인 부부 하나였는데 그것만으로 내가 한국을 너무 단편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제농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들을 꺼내놓으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던 저희는 제농의 차를 타고 마트로 이동해 한국 맥주와 간식들을 사서 제농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식당에서 출발해서 마트로 가던 길에 저희와 맞은편 차선에서 달리고 있던 차가 뭔가 차선을 밟으며 삐뚤삐뚤 위험하게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저 차가 위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차가 중앙선을 넘어 저희 차로 돌진했습니다. 제농은 그 차를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꺾었고 차와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거리의 가로수에 차를 들이맞고 말았습니다. 강한 충격이 있었지만 에어백 때문인지 저는 정신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농은 머리를 다쳤는지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했습니다. 일단 반대편 좌석으로 가서 제농을 꺼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겨우 안전벨트를 풀고 차에서 나서는 순간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그 구급차는 제가 제농을 꺼내는 걸 보더니 다급히 큰 소리를 외치며 저를 막았습니다. 저는
대만어로 외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순간 당황하는 것 같더니 저에게 간단한 영어로 지금 응급 상황이니 일단 이분을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그들을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에서는 오히려 구급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막히는 경우가 많아 골드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사건들이 빈번했기 때문이죠. 저는 차라리 제가 이 친구를 업고 근처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당황스럽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렸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린 제농이 저에게 괜찮다며 여긴 대만과 달라서 구급차를 타고 가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제농과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운전하던 길과는 달리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상당히 많은 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자마자 차들이 마법처럼 길을 터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0분도 안 돼 근처 병원에 도착했고 젠홍은 바로 응급진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 몇 가지 검사와 소독, 붕대 처치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한국인의 시민의식에 정말 넋을 놓을 만큼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젠홍을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왜 그렇게 구급대원들이 놀란 모습으로 저를 바라봤는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가면 사람들이 누구보다 빠르게 길을 비켜주니 당연히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훨씬 빨랐던 것이죠. 젠홍의 사고 이후로도 저희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한국을 여행했는데요. 저는 젠홍에게 쉬라고 말했지만 젠홍은 언제 또 제가 한국에 올지 모르니 왔을 때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겠다며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여행했습니다. 저는 이 여행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정말 너무 대단했습니다. 길거리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없고 운전할 때도 시끄럽게 크락션을 울리며 소리를 지르는 건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오히려 골목길에서 차를 운전할 때는 앞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놀랄까봐 천천히 운전을 하는 모습에 이 사람들은 배려가 몸에 배어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덧 제가 대만에 돌아가는 날이 왔을 때 저는 제농에게 네가 왜 한국에 계속 살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날의 단편적인 사건으로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한국을 싫어했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너와 즐겁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농은 활짝 웃으며 저에게 이제서야 한국의 매력에 대해서 알게 됐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 여행 이후로 저는 대만에 돌아와서 여자친구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기도 하고 가끔은 회식 장소로 한국 식당을 추천하기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대만 커뮤니티에서 구급차가 지나가는데 양보를 해주지 않아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대만인들도 양보가 필요하다. 뭐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제가 경험했던 한국에서의 일화를 댓글로 달기도 합니다. 저에겐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거든요. 제농과는 지금도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농은 조만간 한국에서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한국 여행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듣기 전에 꼭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